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묵묵히 서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 감동과 놀라움을 배워보는 시간, 닥터윤의 나무학교에 진행을 맡은 의사 윤선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나무학교에 같이 참가하신 두 분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이정옥입니다. 이렇게 같이 추운 날씨 속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나무는 관목이라고 합니다. 혹시 관목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네. 네, 관목이 혹시 어떤 나무를 말하는지. 키가 작은 애들. 네. 우리가 키가 좀 작은 사람의 키높이 정도 또는 어린아이 키높이 정도 되는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해요. 우리 다른 말로 떨기나무라고도 해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작은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이제 교목. 키가 큰 한 5m 이상 10m씩 자라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보다 작은 3m 이하 정도 되면 관목 또는 약간 세미 교목이라고 그래서 아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화단이나 정원에 또는 울타리 같은데 많이 심어져 있는 흔히 보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오늘 여기서 한번 하나씩 이름도 배워보고 특징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관목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네, 가봅시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관목은 이름이 다정큼나무예요. 굉장히 한국 이름으로 다정하고 굉장히 뭔가 여기 앞에 서면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나무인데요. 이 다정큼나무는 잎이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지 않고 낙엽이 지지 않고 사철 푸른 그런 나무랍니다. 그래서 상록수겠죠? 네. 상록수 잎이 아주 동백나무처럼 이렇게 굉장히 두껍고 둥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동백나무처럼 닮은 것 같으면서 이파리 모양이 좀 다른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둥글죠. 그래서 동백나무는 가장자리에 거치도 있고 약간 뾰족한데 요거는 조금 다르죠. 어떤 모양이 떠오르나요, 혹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계란 같나요? 계란이 이렇게 생겼나요? 계란 모양을 닮은 것 같아요. 계란 모양. 예.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거보다 계란은 약간 이게 계란 모양이에요. 네. 예, 맞아요. 밑이 바닥이 예. 좀 넓적하고 이 친구는 기부 시작 부위는 좀 좁고 뾰족하고 여기 위가 좀 둥글고 넓적한 이런 거죠. 우리 집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바푸는 주걱하고 좀 닮았죠. 주걱 모양 또는 계란하고 비유하면 계란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다 해서 도란형. 계란형이 아니고 도란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래서 이파리가 좀 특징적이에요. 도란형이라서 멀리서 보면 둥글둥글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는 순서가 어때요? 서로 마주나나요? 아니면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어긋나기를 하고 있어요. 어긋나기를 하는데 끝부분에 와서는 어때요? 지금 맨 위쪽에 와서는 꽃처럼 이렇게 뭉쳐 꽃처럼 있어요. 한꺼번에 팡 나오죠. 모연하기라고 해요. 이렇게 모연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큼직큼직 둥글둥글한 게 이렇게 딱 있으니까 굉장히 다정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다정큼나무라고 했고 꽃도 이렇게 여기서 피는데 꽃은 지금은 4, 5월 돼야 피고요. 이제 열매가 아직 남아 있죠? 까맣게 까만 콩 같기도 하고 좀 더 큰 거는 블루베리 같아요. 닮았기도 한데 이렇게 까만 열매가 이렇게 다정하게 옹기종기 모여 있다 그래서
이름이 다정큼나무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파리도 다정하고 꽃도 다정하고 이 열매도 다정하게 여러 사람이 같이 혼자서는 다정할 수가 없죠. 네. 함께 예. 있을 때 다정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다정큼나무라고 다정큼나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쪽 보세요. 도란형의 모습이 어떤 예. 건지. 또 선생님, 네. 제 것은 좀 덜 다정해 보입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얘는 동글동글한데 아. 얘는 쪼삣쪼삣한 것이 맞아 맞아요. 안 다정해 네, 보입니다. 조금 처음에는 이런 친구들이 좀 이렇게 타원형 내지는 끝이 뾰족하다가 네. 이렇게 커가면서 이렇게 좀 이제 성숙하면서 이렇게 도란형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기는 다정큼나무는 전부 도란형이고 주걱 모양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있어. 이거 다정큼나무 아닌가 봐. 근데 그게 아니고 섞여 있어요. 근데 훨씬 다정한 나무들이 이파리가 많다. 얘들은 사춘기인가 봅니다. 네, 이제 자라서 보고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 교목보다 이런 아교목 내지 관목들은 이 나무 둥치가 하나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로 이렇게 나와요. 옆에서 가지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넓죠. 나무들이 위로만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울타리나 어떤 경계선 지을 네. 때는 큰 나무들보다 이런 관목들이 훨씬 유용하게 네. 쓰였어요. 정원에도 네네.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 직접 이제 자세히 한번 가서 이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한번 봅시다. 네. 네, 이번에 볼 관목 내지는 아교목은 뒤에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서 있는 나무인데요. 우리 주변에 조그만한 정원이나 길가에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많은데 이 나무는 금목서라고 하는 나무예요. 목서 종류에는 금목서, 은목서, 구골목서 여러 목서들이 한 5-6종류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알려져 있는 나무가 이제 금목서, 은목서. 근데 구분하기는 사실 참 어려워요. 어쨌든 이 목서 종류는 운향과 향기를 많이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향기가 너무너무 멀리 가서 주변에 이 나무 하나 있으면 온 동네가 그 가을에 꽃이 피거든요. 네. 그래 되면 온 동네가 정말 향기로 가득 차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금목서가 대표적인데 금목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겨울에 잎이 지지 않는 상록수고 상록수의 특징적으로 이파리가 엄청 두껍죠. 네. 두껍고 지금 만져보시면 매끌매끌하고 네. 그죠? 그리고 원래 이런 목서 종류가 어릴 때는 이 친구들도 요 가장자리가 더 이렇게 각이 지고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어떤 은목서나 금목서 보면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요런 데 이렇게 약간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예쁜 꽃과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나무들이 아기 때는 약간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크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길쭉한 모습으로 바뀌고 좀 전에 봤던 다정큼나무는 끝이 아까 둥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때요? 얘는 뾰족하죠. 날카로워요. 예, 네. 일반적인 우리가 나무에서 보듯이 이렇게 뾰족한 타원형,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줄기도 색깔이 일반적인 나무색이 아니고 그냥 회색 비슷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 친구들이 꽃이 다 졌는데 보통 혹시 금목서 꽃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무슨 색깔이던가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맞아요. 꽃이 컸나요? 아주 조그맣어요. 맞아요. 이게
총상화서로 때로는 원추화서라고 이렇게 모여 있는 꽃들이 작은 애들이 모여서 피기 때문에 한 꽃이 한 개인가 이래 싶은데 엄청 작아요. 그죠? 엄청 작은 이렇게 갈라지는 백합 비슷한 꽃들이 이렇게 타닥타닥 모여서 그 많은 향기를 뿜어내는 거죠. 굉장히 향기롭죠. 네. 그래서 이 목서 꽃을 이제 꽃은 없지만 금목서를 한번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건 지금 딱 보면 어때요? 담장 같죠? 네, 울타리. 같아요. 딱 예. 울타리처럼 집에서 이렇게 쫙 심어 놓으면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행복한 네. 가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줄기들이 이렇게 여러 개씩 2개씩 3개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데 보면 밑둥에서부터 갈라져서 네. 올라오고 있고 이 줄기가 약간 회색이죠. 네. 회색이고 작은 반점들이 있어요. 이게 목선 종류의 특징이에요. 위로 갈수록 보면 여러 개의 작은 줄기로 뻗어나가죠. 네. 이래 해야 옆으로 가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도 만들고, 그죠? 관목의 특징이 쫙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목선은 그 과가 패밀리가 물풀의 나무과거든요. 물풀의 나무. 그래서 물풀의 나무라는 거는 그 과에 속한 나무들은 특징이 전부 다 이렇게 마주나기예요. 이 나무가 네. 마주나기예요. 마주나기. 한번 볼래요? 네. 마주나고 있어요? 네. 예. 마주나기. 그래서 길가에 가다가 길쭉하고 비스무리한데 이게 꽃이 없고 이럴 때는 잘 모를 때는 아 마주나기인가 이렇게 확인하면 마주나기 하면 목서가 맞아요. 아, 예. 네, 그래서 금목서, 은목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네,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이 나무 우리보다 키가 조금 작은데 그죠? 잘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 나무 이래 보니까 지금 색깔이 어때요? 붉은색이 있어가지고 이파리가 그죠? 네. 원래는 네. 초록색이었는데 새로 나오면서 이렇게 빨간 새순으로 올라오는 지금 겨울인데도 그렇고 이것도 역시 상록수죠.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 달고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이름이 홍가시나무예요. 홍가시. 홍가시나무. 굉장히 주변 가로수 도로변에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요. 네. 이 나무에 가시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네. 그럼 가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입 옆에요? 여기? 아, 그 어디 가시예요? 가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옆에 예, 여기 예, 나오는 예. 이 친구들요. 새잎이 나오는 새순 같아요. 네. 아, 예. 그거는 아. 잎눈인 것 같아요. 잎눈. 가시 없어요. 가시. 혹시 여기 가시 있어요? 못 찾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 배웠던 도토리 중에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가시나무. 그때 졸가시 뭐 어떤 해서 도토리가 맺히는 그 가시나무도 겨울에 이렇게 잎이 지지 않는 상록수 가시나무인데 거기에도 가시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그 가시나무 이파리를 좀 닮았을 뿐이고 그래서 가시나무라는 이름을 줬고 이렇게 빨간색 색깔이 변한다 그래서 홍가시나무. 아, 홍가시나무. 라고 해요. 예. 그래서 홍가시나무에도 가시가 없어요. 네. 가시가 없고 봄에 하얀색 꽃이 정말 예쁘게 펴요. 향기도 좋은 봄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예요. 정말 길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길가에 가다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있다. 그러면 네. 오 홍가시 이라고 홍가시나무. 한번 이름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무도 관목이고 나중에 봄에 되면 하얀색 꽃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네.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네, 이게 그죠? 타원형이고 길게 뻗어 있고 여기에 거치도 굉장히 네. 작은 톱니예요. 별로 네. 아프지 않아요. 네. 그래 돼 있고 위로 전부 다 새잎이 빨갛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홍가시나무라고 하고 키도 별로 아담하고 네. 그렇죠? 이거는 홍가시나무는 지금 나무 나오는 이파리가 어떻게 나오고 있죠? 혹시 마주낙인지 어긋낙인지? 어긋낙이에요. 어긋낙이죠. 네. 어긋낙이가 마주낙이보다 훨씬 많아요. 대부분은 어긋낙이. 혹가다 물풀의 나무가나 몇몇 층층나무가나 이런 친구들만 마주낙이를 좀 하는 편이에요. 네.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네. 자, 이번에 만난 나무는 좀 보니까 어때요? 좀 모양이 다른 나무하고 좀 다르게 보이나요? 네. 네, 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잎이 터져 보여요. 잎이 좀 힘이 없이 늘어져 있죠. 네. 축축. 예. 근데 원래 그래요. 이게 시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라면서 이렇게 아래로 휘어서 자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이름은 굴거리 나무. 예, 예전에 이렇게 구슬할 때 뭐 이걸 들고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관이 좀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잎이 타원형인데 이 잎자루가 어떻습니까? 잎자루가 색깔이 붉고 예, 붉은색이에요. 네네 빨갛고 그리고 좀 길잖아요. 네. 기니까 이렇게 축축 처지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도 크게 자라는 나무는 아니고 관목에 속하는데 이름이 조금 독특해서 굴거리 나무라고 하고요. 열매가 가을에 맺히는데 그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열매가 여기에 붙어 있는 열매는 건포도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까맣게 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고 익기 전에는 이렇게 구슬처럼 구슬이 뭉태기로 다 붙어가지고 굉장히 연두색으로 이렇게 탐스럽게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겨울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굴거리 나무는 워낙 모양이 좀 특징적이라서 멀리서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 잎이 지지 않는 타원형의 상록 이파리, 긴 이파리를 가지고 있고 붉은 잎자루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무를 보면 아 굴거리 나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잎자루가 떨어진 자리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거기 보면 네.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이런 자리들도 특징적으로 눈에 좀 띄는 나무가 굴거리 나무예요. 네,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네, 이번에 우리가 만난 나무는 좀 아까 우리가 봤던 나무하고 좀 비슷해 보이나요? 네, 좀 비슷해 보여요. 네, 아까 봤던 다정큼나무하고 다정큼나무, 어디가 예. 비슷한가요? 그 이파리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모여서 나는 맞아요. 예, 그 부분도 모여나기를 위해 와서 하고 있고 이파리도 아까 봤던 도란형 모습으로 길쭉하면서 앞쪽이 더 넓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나무인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요 가운데 이 가로지르는 이거 중심부가 조금 도드라지죠. 네. 약간 연두색 내지는 네. 흰색으로 네. 이게 조금 차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언뜻 봤을 때. 이 나무 이름은 돈나무예요. 돈. 아, 돈나무. 돈. 좋네요. 이렇게 많으면 좋은 거. 네. 네, 돈나무인데. 수북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집에 이거를 많이 심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는 근거는 없고 네. 이거의 그 이름의 유래는 사실 제주도에서 지어진 이름인데 원래는 똥낭이었대요. 똥낭. 똥 냄새가 나는 나무였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돈나무로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뿌리나 줄기에서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게 나와서 벌레를 유인을 많이 해서 자기 나름의
번식이나 수분 이런 거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바닷가 모래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자라고 그런 나무인데 그래서 똥낭이라고 하다가 돈나무로 바뀌었대요. 그게 네. 제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름의 설이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머니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향기가 또 굉장히 좋아요. 네. 꽃의 향기가 하얗게 피는데 이 친구도 그래서 말리향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나무 그 금목선은 주로 가을의 향기를 뿜어내고 이 돈나무는 봄의 향기를 이렇게 말리까지 보내는 그런 향기를 뿜어내는 꽃을 피운답니다. 그래서 돈나무의 특징은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 이파리가 주걱 모양으로. 주걱 모양으로 도란형으로. 도란형으로 모여나기를 하고 있고 겨울에도 상록수 이파리를 가지고 있고 향기가 굉장히 꽃이 좋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밑에서 어긋나기를 하는지 마주나기를 하는지 밑에 그 살짝 밑에 한번 보시면 어긋나기요. 네, 약간 맞아요. 어긋나게. 어긋나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무는 어긋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긋나기를 하고 있는 나무다. 돈나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한번 나무들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에서 진짜 냄새 나요. 냄새나? 근데 그렇게 그렇게 심한 악취는 아닌 것 같아요. 꽃은 엄청나게 향기 좋은데 진짜 안 날 수가 없지 그래. 그죠 무슨 예. 좀, 꾸리꾸리. 좀 난다.